안녕하십니까, 조인태입니다.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 100일 릴레이 시위. 네, 이재명 정부가 이 신천지 불법성을 들여다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JTBC에서 계속 신천지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신천지 피해자들이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 100일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마 이번에 이 사이비 종교 규제법이 됐든 종교범죄 가중처벌법이 됐든 반드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될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 청원 100일 시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00일 릴레이 시를 대통령실 앞에서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뿐만 아니라 신천지 지도부의 범죄 혐의를 수없이 고발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그래서 신천지 피해를 예방하고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발 2단 사이비 종교로 인해 프랑스, 독일, 남아공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K 사이비 종교,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렸죠. 네, 2단 사이비 문제는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문제인 만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사이비 종교 전문가들도 이 한국도 사이비 종교 규제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이비 종교 피해를 호소하는 그러한 단체들인 대한민국 국회, 정부, 시민단체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기반해서 사이비 종교 피해를 막거나 조사할 수 있는 대책 부서를 만들라. 제가 이거 항상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항상 이 중요한 게 대책 부서.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종교범죄 신고센터를 둬야 된다. 그리고 지역경찰청에다가 종교범죄 전담 수사팀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해왔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사이비 종교 규제하는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해당 지역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사이비 종교 포교 활동, 종교 부지 및 건축 관련 등 심화되는 갈등의 문제, 이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방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고요. 그러면서 프랑스는 사회 내 위험한 종교단체들을 규제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종파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는 법, 일명 반컬트법이 시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2년 12월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이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 네, 이건 진짜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우리가 종교 피해자 지원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20년 싱가포르에서는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문제가 있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사실상 훼손 조치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구성원들이 활동을 지속해 21명을 구속했던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싱가포르 내무부는 신천지 지부에서 벌이는 기만적인 포교 활동으로 싱가포르 청년 기독교인들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 5명을 한국으로 송환시키고 단체를 해산시킨 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국 내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한 싱가포르의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만 있을 뿐 사이비 종교가
대한민국 시민들의 인생을 사기치고 피해를 준다 해도 수수방관하며 어떤 규제나 조처를 하지 않고 있음이 현실이다. 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몽골, 미국, 호주, 필리핀, 독일, 체코 등 수많은 피해국이 한국산 2단 사이비 종교의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 범죄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노인, 만성질환자와 같은 취약성 피해자에 대해 강박관념 주입이나 반복적 압력, 개인의 판단을 흐리거나 자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세뇌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직을 해산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범죄보다 가중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신천지의 불법성을 들여다보겠다. 네, 이러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JTBC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거 허경영이가 또 구속이 됐죠. 네, 허경영이뿐만 아니라 나는 신이다, 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서 이 종교범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드러났고, 그리고 정명석이도 구속됐습니다. 거기에다 이 통일교 한학자에 대해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또 이 종교와 정치가 교묘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가 태평천국운동, 네, 그 당시에도 보면은 본인이 예수의 동생이다, 네, 예수의 동생이다 하면서 이 사이비 교주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청나라 멸망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은 안 된다. 윤석열, 김건희가 통일교와 유착됐다. 뭐 또 윤석열 그리고 신천지 유착설 뿐만 아니라 이 신천지와 국힘 유착설이 자꾸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신천지 제대로 손봐야 된다. 이번에 JMS, 통일교, 허경영이 신천지 제대로 좀 손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저 정가훈이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정가훈이를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애국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정가훈이도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